원리합계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을 활용을 해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할 건데요. 원리합계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리합계는 자,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원은 원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리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은 합한 계산이야. 그러니까 합을 얘기하는 거죠. 더했다 라는 뜻이죠. 자,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다. 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내 돈이 내 돈을 은행에 이제 맡겼다. 맡기는 방법은, 적립, 적금, 뭐 이런 거 있죠. 예금,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적금을 많이 얘기해요. 적금이나 아니면 이제, 적립, 요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긴 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을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는 보통 연이율로 얘기합니다. 연이율. 그럼 1년에 얼마를 줄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보통 요즘에 2023년 기준으로 대략 한 3%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말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100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10년 동안 맡기겠습니다. 10년 후에 찾아갈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행에서 그럼 1년에 3%씩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나는 30만 원을 받겠다? 30만 원을? 왜냐면 100만 원에 3%면 3만 원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단리법입니다. 10년 후 요거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단리법입니다. 자, 단리법은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이 100만 원의 3% 이자, 요것만 단순하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씩 10년 동안 받겠다. 요게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단리법. 자, 진짜 그러네. 자,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 단리법. 그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복리법은 쌓여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아까 단리법에서는 그냥 100만 원에 3%인 3만 원을 꾸준히 10년 동안 그냥 받겠다라는 거고, 자, 복리법에서는요, 100만 원을 3%로 기준을 해서 3% 이율로 해서 10년 후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1년이 딱 지났어. 그러면 1년에는 100만 원에다가 3%를 주니까 3만 원이 되겠죠. 3만 원. 그러면은 요 돈이 이제 얼마가 됐어요? 103만 원이 됐죠. 그러면 2년 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03만 원을 가지고 다시 3% 이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03만 원 곱하기 100분의 3 요것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이 100만 원이었다면은 두 번째 달에는 2년 후에는 103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거죠. 원금이 금액이 커졌죠. 그러면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돈 있죠. 여기 103만 원에다가 103만 원에 대한 3% 이자가 붙은 이 돈이 원금이 돼서 요게 원금이 돼서 요거에 대한 이자 3% 이자가 붙는 거예요. 요거에 3% 이자 곱하기 100분의 3. 그러면 또 4년 차에서는 이게 원금이 되는 거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첫 달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을 때 이자가 요만큼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이 이자가 붙은 요 돈 있죠. 요게 다시 원금이 돼서 요만큼에 대한 이자가 조금 더 붙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원금이 돼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복리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단리법이 아니라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달의 원금을 A1이라고 하고요. 첫 달의 원금을 A1이라고 하고 연이율을 R로 할 겁니다. 그리고 N년 동안 자, 그래서 아까 100만 원을 3%로 10년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첫 달 볼까? 자, 여기 그림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내 원금 A1이고 이자가 붙어서 A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율이라고 했어요. 이율, R 퍼센트, 이제 100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율 100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년 후면은 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아까 100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A로 빼가지고 1 플러스 R이 된 거고요. 자, 2년 후가 되면, 요 금액, 요것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원금이 되는 거야. 원금이. 이렇게. 그래서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죠. 이 원금. 아까는 원금 A1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는데 얘는 A의 1 플러스 R에 대한 이자, 여기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2년 후에 내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어야 되냐면 요 돈과 요 돈이 합쳐진 것이 찍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통인수 요거 A의 1 플러스 R 요걸로 묶어주니까 A의 1 플러스 R에 생략이 됐는데 A의 1 플러스 R에 다시 뒤에다가 1 플러스 R이 또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년 차가 됐을 때에는 이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어서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또 붙죠. 원금에 대한 이 원금에 요게 곱해져야지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더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N년 후가 되면 얘네들이 내가 A1을 넣었을 때 A1에 대한 돈이 쭉 계산이 돼서 N년 후에는 내가 A1을 넣은 것이 요렇게 된다. A1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A1을 R의 이자 이율로 입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N년 후에 받는 돈은 A1이 아니라 A의 1 플러스 R의 N-1만큼 받는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복리법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게 뭐냐면 연초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말, 연시, 연초?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어요. 자, 연초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1월에 입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월에 입금을 하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이 되어서 12월이 됐을 때 다음에 2024년 1월 있고 2024년 1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2024년 1월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2024년 1월에는 3%의 이자로 둔다고 했을 때 103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연말, 즉 2024년 12월에 입금을 했어요. 12월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2025년 1월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103만 원을 줄까요? 100만 원을 줄까요? 당연히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원금으로 생각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만약에 내가 입금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원금이 이자가 붙은 돈이 되겠지만
연말에 입금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금은 그대로 내 돈과 같습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년치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초에 입금을 했다. 이거를 기수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연말에 입금을 했다 그러면 기말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요. 요새 이런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그냥 연초, 연말이란 많이 쓰니까. 자, 연초에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A1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금을 A의 1 플러스 R1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연초에 내가 A1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입금했을 경우에 계산할 때는 원금을 이자가 붙은 돈으로 봅니다. 그러면 연말에 입금했을 경우에는 원금을 어떻게 봐야 돼요? 원금은 A1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계산했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 금액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래요? 연초라고 하는 건지 연말이라고 하는 건지 문장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초라고 하면 원금은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이자가 붙은 돈이 원금이구나. 연말에 입금했다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원금을 그대로 내가 넣은 돈, 그 돈을 그대로 원금으로 봐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기수불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고요. 연말, 기말불로 했을 경우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내 돈이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알아봤다면, 자, 이제는 그 적금의 개념인데요. 뭐냐면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다달인데 지금 계산 방법은 1년을 기준으로 연이율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가 계속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0년짜리 적금을 두겠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입금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100만 원씩 3%의 이율로 약속을 하고 10년간 100만 원을 계속 입금을 한다면 나중에 내가 돈을 얼마를 받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볼게요. 그러려면 보세요. 첫 달에 내가 이제 첫 달이한테 1년 초, 이건 이제 초입니다. 기수불입니다. 기수불. 1년, 기수불은 원금을 뭐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A의 1 플러스 R1으로 원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년간 넣을 건데 1년에 처음에 100만 원을 A1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A1은 N년 후에, 즉 100만 원씩 10년이라면 10년 후에 받을 돈은 그동안 쭉 10년간의 이자, 이게 지금 10년간의 이자예요. 10년, A1에 대한 10년간의 이자. 그거에 대한 돈을, 첫 해에 불입한 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10년 동안 넣었으니까 3%로 100만 원에 1 플러스 0.03, 3%니까요. 의 10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첫 해에 입금한 내 원금이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해에 입금을 했다. 그럼 나는 몇 년 동안, 요 돈에 대해서는 몇 년간의 이자를 받겠어요? 9년 동안의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그럼 100만 원, 두 번째 넣은 돈에 대해서는 3%에 대해서 9년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3년 차에 내 입금을 했다?
그럼 나는 그건 8년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0.03의 8제곱.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니까 마지막 해에 9년, 이제 10년을 두고 내가 마지막에 넣은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자밖에 못 받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1 플러스 0.03, 1년간의 이자가 되죠.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첫 해에 넣은 돈, 두 번째 해에 넣은 돈, 세 번째에 넣은 돈에서 10년차 때 넣은 돈까지 해가지고 다 그 돈을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근데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이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해야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밑에서부터 쭉 더해 올라간다고 치면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쭉쭉쭉쭉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싹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자, 이거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요게 첫 해에 넣은 돈이고요. 요게 두 번째 해에 넣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게 마지막 해에 내가 넣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예요. 그래서 다 돌려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뭐가 돼버렸냐? 자, 요게 지금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더라. 등비수열의 합과 같은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자,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년 동안 그래서 N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그러면 R-1 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요게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다 집어넣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공비 대신에 R 대신에 요 자리에 1 플러스 R이 들어갔고요. 첫째 항 A 대신에 A의 1 플러스 R이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여기서 이것이 첫 달의 원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하고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초에 입금하는 거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에 입금할 때는요. 자, 연초에 입금을 안 하고 연말에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입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1월 달이 되면, 연초가 되면, 처음에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요만큼은 이자를 못 줘요. 그래서 그냥 다음 해에도 A1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는 내가 10년 후에 돈을 찾아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2023년 12월에 입금을 했다고 쳤을 때 2024년 1월이 되면 그대로 A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갈 돈에 대해서 횟수로 따지면은 여기 1년이 넘어갔지만 돈은 그대로 A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2033년이 됐을 때는 이자를 몇 번밖에 못 받아요? 9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횟수로는 10년이지만 회차로는 9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년이 아니라 N-1회가 되는 거예요. N-1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해 내가 2022년 12월에 입금을 했다고 쳤을 때 2033년이 1월이 되면 그대로 거기 그 돈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A1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A1 마지막 해에 A1은 그대로 낸 돈 그대로 받는 거고요. 1년은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낸 돈 모두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부터 맨 처음에 냈던 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식이 완성이 되고요. 얘는 첫째 항이 A1이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 그 다음에 N항까지 합, 그래서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 A에, 여기 아까는 기수불에서는 이게 1 플러스 R에, A에다가 곱한 거였는데, 기말불에서는 A1이 그대로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불하고 기말불 차이를 따지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 얘가 A의 1 플러스 R이 곱해지느냐, 곱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원금을 어떤 것이 되느냐. 원금이 A의 1 플러스 R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원금은 A1이 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기수불 계산과 기말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그러니까 기수불, 기말불, 연초라는 말, 그 다음에 연말이라는 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요새는 요거보다는 요쪽 단어보다는 요쪽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건 아마 뭐 은행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공식은 기존에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A의 1 플러스 R을 원금으로 하고 1 플러스 R을, 그러니까 1 플러스 R은 무조건 공비가 돼요. 원리합계에서는 A, 1 플러스 어떤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립법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읽고 확인해야 될 것은요. 제일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 계산법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러면 연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S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게 첫 번째 식이 들어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연이율이 5%라고 했습니다. 연이율이 5%니까 1 플러스 R, 즉 내가 사용할 공비가 1.05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 다 여기 써 있어. 여기 요거 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연초인지 연말인지 그것도 확인하면 10년 동안 적립한다는데 여기 10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요 식에 넣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연말인데 여기 9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10년인데 이거 기말불이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니까 n이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이것만 확인하면 아주 금방이에요. 자, 그리고 100만 원씩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원리합계 내가 10년 후에 100만 원씩 5% 이자. 너무 좋네요. 5% 이자. 그래서 일단은 0.05분의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에 곱하기 1.05입니다. 그죠? 요 A에 1 플러스 R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인데 요게 지금 1 플러스 R이 0.05고요. 그거의 10제곱이죠. 그러니까 1.63이고요. 빼기 1. 식이 엄청 간단해졌죠. 그래서 0.05분의 이 계산이 있잖아. 이걸 일일이 다 진짜 100 곱하기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 1.05, 0.05니까 분자, 분모에 이제 똑같이 100분의 1씩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100을 하면 5로 바꿔줘도 됩니다. 5.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5 곱하기, 자, 얘는 0.63이죠? 0.63.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20 곱하기 105 곱하기 0.63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1323이고요. 원래는 그냥 100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죠? 뒤에다가 만 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연이율 5%로
매년 100만 원씩 10년간 적립을 하면요. 13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